그나마 40대 이상의 한국인이라면 에티오피아는 기아의 나라이거나 기껏해야 맨발의 기관차로 불렸던 마라토너 아베베의 나라, 그도 아니면 맛있는 커피의 나라일 겁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에티오피아는 매우 고마운 나라가 됐죠.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묶여있던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는데 에티오피아가 자국의 비행기를 내어주고 심지어 비용의 일부를 대주면서까지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죠. 사실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의 친위대로 구성된 강류 대대를 총 3,518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전사 121명, 부상 536명의 피해를 입었죠. 이 기회에 에티오피아를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국기 중앙에 있는 별은 솔로몬의 별입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000년 전 시바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메넬리크 1세. 그가 시바 왕국을 악숨 왕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유한 나라로 발전시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메넬리크 1세를 에티오피아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기에 솔로몬의 별을 넣을 만하죠. 흥미로운 건 에티오피아 국기를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모방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 기니, 말리, 베닌, 세네갈, 카메룬, 콩고, 토고의 국기를 보면 모두 녹색, 노란색, 빨간색을 사용하는데 이들 나라가 에티오피아 국기를 따라 만든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오랜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지만 에티오피아만큼은 독립국의 지위를 지켰습니다. 이탈리아에게 6년 동안 점령을 당하고 그들이 독가스를 사용하는 바람에 27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기는 했지만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독립의 상징이 됩니다. 20세기가 되어 유럽으로부터 독립한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티오피아 국기의 3색의 영감을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부색에도 자부심이 넘칩니다. 이 사실은 그들의 신화에서 드러납니다. 에티오피아 신화에 따르면 신은 태초에 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빚고 가마에 넣어 구웠습니다. 이때 너무 구워서 까맣게 타버린 사람은 흑인이 됐고 덜 구워진 사람은 백인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인 자신들은 태우지도 서릭지도 않은 커피색 피부를 가진 신의 걸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입니다. 현존하는 인류 화석 중 가장 오래된 우씨가 발견된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류의 시발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통의 종교들이 오랜 시간 털을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이미 기원전에 전파되었고 동방정교회는 AD 1세기 무렵에 받아들여 현재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믿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4대 성지의 한 곳인 하라르가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무슬림 인구가 34% 정도 됩니다. 다행히 종교적 갈등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고유 문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델이라 불리는 고유 표음 문자인데 자음 33자, 모음 7자로 구성됐습니다. 피델은 기즈라는 고대 언어의 문자에서 유래했고 아랍어와 히브리어 같은 셈조어와는 달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슬프게도 에티오피아는 아직 빈곤에서 완벽히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고 있고 차관을 받는 등 최빈국 처지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넘치는 이 나라는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1991년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기조로 탈출구를 마련 중입니다.
다행히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제2의 인구 대국입니다. 2019년 기준 인구는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는 현 성장세가 지속되면 에티오피아가 2050년 아프리카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안정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에티오피아를 다루고 있는데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미국에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미국에게 2019년 4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4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EU의 최대 원조 수혜국 중 하나로서 2014에서 2020년간 총 7억 4,500만 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았고 영국과 이탈리아로부터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에티오피아를 참여시켰고 일본은 2014년에 아베 총리가 직접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2019년에는 고노 외무상이 방문하는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경제 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서 1991년까지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는 북한과 더 친하게 지내며 한국과는 소원한 관계였지만 2011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부터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은 상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의 교역량은 1억 5,900만 달러로서 한국은 합성수지, 건설 중장비, 기타 석유 화학 제품을 수출하고 에티오피아는 주로 커피나 참깨 등 1차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에게 무상 및 유상 원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과 자녀들의 수익 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 사는 한국촌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에티오피아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는데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